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예. 명선. 저건 이제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 유배를 갔잖아요. 말년에. 근 8년간 했는데 그 지금도 뭐 낯설고 뭐 하지만은 바람도 많고 뭐 지금의 제주도가 참 그 관광지로 떴지만은 당시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 유배 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응? 그렇죠. 가다가 풍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저분이 하여간 저 고관으로 있다가 갑자기 가다 보니까 먹거리가 있잖아. 먹거리, 뭐 이불거리, 그리고 유리안치라 해가지고 그 밖을 못 나가. 다 그 가시울타를 해놓고. 집 안에서만. 그렇죠. 이렇게, 예. 초가 안에서만. 예. 그러니까 유일한 친구가 초이선사라. 초이선사. 저분이. 아. 응? 동갑내기요. 응? 그게 그 교위가 있었거든. 그래서 초이한테 매일 그 편지해가지고, 응? 무엇을 뭐 반찬을 보내라, 뭐 차를 보내라, 뭐라 해가지고 액을 그 차명자에다 참선자거든. 이게 초이는 자 선사니까. 그 내가 가만 보면 추사는 월등하지만은 대감이고 초이는 늘 그 중인계는 조선시대 중은 다 그냥 하급 이런 게 추사는 반말로 내리고 초이는 깍듯이 온 거. 이게 저 두 분 중에 그 제자가 누구냐면은 소치 허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진도 울림산방 주인이요. 네. 응? 그 후신이 남농이라 허건이라고 있고 요즘 5대째 내려왔는데 그분이 초이를 통해서 차라든가 그림 그리기를 배웠고 그 초이가 추사한테 안내해줘가지고 그 한양으로 가서 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저분이. 예. 어전도 아, 소치가. 그러니까 모든 신부는 소치가 단 거예요. 네. 초이는 만들어가지고 차고 묻히면 저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예.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명선이라는 것은 그저 백석 신군비라고 저 한나라 때 추사는 거기에 한나라 비문이 그 꽂혔어 그분이. 그게 조선시대 그 뭐 원교니 뭐 저 선대 작가들 작품은 그냥 그 학급을 봐버리고 한나라 비문서 최고다. 너무 이제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 말은 있었는데 하여간 저것은 백석 신금이라도 그 한나라 서체로 쓴 거라 명선이라고. 네. 예. 글자에 대한 그 배경 스토리를 들으니까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작품 일체 유심조네요. 예. 제가 여기 저 앞에다가 익산을 노래한다 해가지고 한 7, 8점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문자 고구려 백제 신라 문자를 그 해야 한다 해서 그걸 한 7, 8점. 다음에는 마음의 세계. 예. 모든 세상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뭐 초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나오고 하고 마음이 있어야 누구 또 돕는 것이고. 예, 전 신라 사람이지만 백제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일체가 마음이다. 마음이 짓는다.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렸다. 그렇죠. 그런 뜻이요. 지금 여기서 원효가 의상하고 같이 가다가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다가 어디 저 하여간 저 동굴 속에 동굴 속에서 자는데 아침에 본 게 목이 타서 새벽 3시나 목이 타서 본 게 물이 있어 바가지에 물이 있어 마셨대요. 아침에 눈 뜨게 해골 바가지라. 예, 예. 이게 그냥 지렁이 주주주 한 게 막 그때서 토고 하니까 하하. 그래서 깨치. 어제 저녁에는 단물로 뭐 마실 마시는데 때는 맛있었는데 단물이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깨친 거예요. 그 의상 너 혼자 가거나 나안 가란다. 그러면 내 못한 일화가 있어. 예. 당나라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예. 그걸 깨달으시는 그럼요. 그 돌아왔죠. 예. 교수님이 종교관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 예. 교수님께서는 또 원불교에 기하셔서 교무님으로도 재직하시고 저는 계시죠? 예. 원래 고향이 영광이거든요. 예. 영광이 원불교 태생지라. 오, 그렇습니까? 백수라고 예. 저 예. 법성포라고 있어요. 예. 그 굴비 나오는데 굴비. 예. 거기 이제 산골에 가면은 길룡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소태산 대종사 거런이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자수차가 그런 거라. 아. 7살 때부터 의심이 나고 해서 뭐 구사 고행도 하고 하다가 하여간 26될 때 도를 이뤘어요. 예. 그게 원불교 팔상제 거가. 예. 근데 우리는 집이 이제 그 근방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부님이 원불교 하여간 저 교도가 돼가지고 하여간 모태 신앙이라. 우리 외가나 친가나. 그래서 이제
중학교 마치고 2학년 마치고 익산으로 이사를 와서 하여간 그러시구나. 그랬는 건데 예, 예. 근데 나는 하여간 태생적으로 원불교하고 이렇게 인연이 깊어요. 예, 다음 작품 보시겠다. 법성계구원에 예. 저건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요약한 내용이 210자로 되는 신문이 있어요. 그 내용이 다 좋아. 보면 뭐 적어도 능입 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불사의 하고 그 대표적으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이 나와. 예. 한 딘에 이 많은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그게 우리가 그 흔한 말로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면은 그 사람의 DNA를 가지고 그렇죠. 예. 복제가 가능해. 예, 응? 예. 그러면 조수의 머리카락 하나 가지면은 뭐 50미고 100미고 만들어낼 수 있어. 이게 모든 복제가 가능해요. 이 그것이 그 3,0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응? 이게 완전히 과학이요. 불교는 완전히 과학이라.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은 뭐 저거는 불교는 자수자각 해가지고 홀로 깨치면 마음이 열리면은 그것이 우주가 되는 거라. 그 내용이 저 화엄경에 다 들어있어요. 교수님 서체가 제가 아까 보니까 진감선삽이 전액에 그렇지. 서풍도 좀 보이는데 다 그 전액이요. 그거죠? 최치훈 글씨 다 저게. 최천 글씨 내가 여기서 만들어 창하는 게. 아 이게 좀 다 최첨단 남들은 제품입니까? 저 글씨가 무슨 춤추는 것이 만들었다고 만들지 않았다. 이거 최치훈 그저 명제. 전액에 그 글씨. 나온 글씨가 아주 독특하거든. 그 시대에 중국의 전액하고도 거의 일치하지 않고 그 또 비에게 본문에 있는 저기 최치원의 고운체 자체도 융합이 돼 있잖아요. 그럼. 당나라 그러니까 글씨로 자가체를 쓴 거예요. 우리가 당나라 하면은 말이죠. 당나라가 프랑스. 불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서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선했죠. 당나라 때. 최치현의 글씨체가 오늘 그냥 조선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작품으로 이제 재탄생해서 뭐 그치 그대로는 아니기 때문에 현남 선생님의 전서로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시각적으로 나도 좋죠. 예, 이번 작품은 모구 십도성입니다. 예, 저 작품은 제가 50세 때 서울서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때 저 그냥 불교계로 마음소 길들이기라 사람 마음이 그 아주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뭐 난사보기도 한데 옛날 그 농촌에 소를 해가지고 뭐 뚫어 가지고 농사도 짓고 하잖아요. 이게 뭐 코끼리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를 망아지 뿔린 뭐 소를 뭐 뚫어 가지고 길들여면은 나중에 이제 사람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듯이 마음도 그런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시포고를 만들었는데 저게 원불교에서도 원불교가 이제 근원을 불교에다 두니까 그래서 원불교가 됐거든요. 불경이 나오는데 원불교에서 차용하는 저 십도성이 있어요. 그걸 모태로 해서 제가 그림의 재주가 없으니까 그 불화를 그리는 하여간 작가한테 부탁해서 판화로 받았어. 그걸 그대로 이제 모사해가지고 했더니 그 작품들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여간 저걸 귀중하게 지금 여기 있는 이제 하여간 그 내가 저 시청각실에서 원대에서 한 10년간을 그저 인터넷만 가지고 전담 저기 매 학기마다 100명씩 수강해가지고 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인터넷에서 하니까, 그 하여간 그러려면 촬영을 해야 돼. 이런 공간에서 그 뒤에다 놓고 촬영을 했던데 그 촬영 팀장이 가져갔어. 저 작품을 나중에 달라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빌려다가 그 전시도 같이 했지요. 저도 그 현장 처음 개인전 하실 때 이 작품이 나와서 저희들이 굉장히 막 좋아하고 교수님의 그림도 보고 또 원불교의 보고 십도성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 종교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작품 있습니다. 조수현, 인헌, 수심결. 잠깐 제가 멘트 한번 할게요. 주선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서예계가 높다고 저번에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정각에 있어서도 아주 큰 일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정각을 가지고 단순하게 성명에 나오인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구와 다양한 각풍을 내서 작품을 또 창작하시는 걸로도 아주 정각이 유명합니다. 무엇인지 설명도 조금 덧붙여 주시죠. 교수님께서 전각이라는 것은 이제
인치면 3cm 정도거든요. 예, 예. 이게 그것이 이제 돌에다 새기기도 하고 옥에다 새기기도 하는 건데 그 인장문화거든. 예. 인장문화인데 특히 동양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은 다 임금은 도장을 옥새라고 해. 예. 어보라고도 하고 예. 이게 임금서부터 저 핫발이 그 뭐 통장 만들어도 목도장을 만들어 해야 되잖아요. 또 저 인감 증명서도 해. 뭐 저 부동산을 사고 팔려면 다 인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 신표라 믿음의 표식이라 인장은 그렇게 서화에서는 반드시 그 작품을 해놓고 마지막에 낙관이라 해가지고 그 성명인 아호이를 찍어줘야 돼. 이게 성명인은 거기가 음문이고 그 이쪽은 양문이라. 네. 이게 음문은 하얗게 나온 게 백문이고 이쪽은 이제 그 빨갛게 나온 게 주문이고. 예. 그래서 음양각이라 그게. 예, 예. 그러니까 모든 동양의 원리는 음양인데 거기서 유래한 것이고 저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네. 인류 처음부터 됐고 나는 그 전각을 70년대 후반부터 그 회정 정문경이라는 분한테 이렇게 사사를 받았는데 그래 가지고 그 유교, 불교, 도교 내가 이제 동양처럼 해야 되니까 핵심 경전이 그 중용, 응? 예. 유교는 중용, 그 불교는 금강경, 예. 또 이쪽은 저 도덕경. 응? 예. 그래서 그걸 거기에 새겼어요. 예. 대표는 새기고 옆에다 직관이라 해가지고 그 했거든. 예, 그렇게 해서 책도 내고 그랬거든요. 예, 예. 3개월. 그리고 특히 한국 서예를 하니까 한국 서예하고 관련되는 천자문이라든가 천자문도 중국 천자문이 있고 한국 천자문이 있어. 예, 예. 그래서 한국 천자문을 주로 이렇게 했다는 일. 예. 저것은 보조국사가 한 진울이 한 수신결이요. 예. 이게 수신결에서는 마음을 닦는 비결이거든요. 네. 응? 이게 저 고려 때 승려라. 응? 그걸 가지고 40개 도장에다 저를 새긴 거라. 응? 네. 저도 서예 비엔날레 작품 냈던 거라. 네. 세계서예 비엔날레 했대. 지금까지 새긴 그 정학 작품이 수량으로 얼마나 되세요? 저 늘 그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박스로는 저 엄청 스티로폴 날 박스 했더니 20박스더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소장을 해서 그게 지금 인보도 냈고 네. 요즘은 이제 내가 성명 아호인 내가 받기도 하고 네. 내 허기 그것도 3박스더라고. 케이스까지 다 들어있어. 네. 지금 따로 이제 오창석 인보처럼 네네. 그 작업하고 있어. 내가 이제 인보집이요. 그 이제 팔순전을 하려고 그것도 하나 내야 되겠다 해서 예,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서예 붓글씨 쓰는 것 자체가 수심결의 한 방법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바로 네. 돌을 또 각을 하면서도 예. 수심이 됩니다. 예. 소태산 버블한 작품이네요. 예. 저것은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제 원불교 창시하신 분인데 1938년경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원불교 대종계라고 해서 말하면 언행록이라. 이제 그분이 한 것의 그저 원전이고 그 네. 대종경은 그분이 이렇게 오며 가며 법문한 것을 수집해서 그 나온 경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런 내용에서 금강현색이 아니 조선갱소설이라 저 말은 그때 이제 조선도 없고 말만 조선이지 나라가 없으니까 하여간 금강산을 다녀오셔가지고 저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인들, 도인들은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꼭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강산이 세계에 드러나면은 반드시 그 대한민국은 크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금강산을 하면은 그 명칭이 계절마다 따로 있어. 그러니까 봄에 금강산, 그 여름은 복례산, 가을은 풍악산, 그 겨울은 개골산이라고 완전히 그냥 뼈만 남으니까. 그 4개 명칭이 일반적으로 이제 근데 우리나라 모든 산이라든가 뭐 이름이 거기에 불교 용어라. 금강산이라든가 뭐 지리산이다. 지리산도 다 불교 이름이라 저게. 근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때 금강산이 드러나고 많이 관광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이라도 가야 났어. 예, 다음 작품 운문선 사구. 저는 일일 시호이라고 날마다 좋은 날
예, 날마다 그런 내용을 그러나. 쓴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특별히 좋은 일일을 교수님 이렇게 우리가 땡땡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날을 두 개를 써야 되는데 네. 같은 자를 쓸 땡땡한 때는 거예요. 예. 예, 두자처럼 땡땡 처리해서 일일. 일일시호일입니다. 일일시 날마다 호일. 좋은 네, 날입니다. 네, 이 네. 말씀. 저건 이제 공자님 사무사, 말인데 예, 사무사. 사무사라가 뭐 저 공자님이 그 시 300 그 시가 300편이 있는데 그 시의 모토는 시를 잘 쓰려면은 생각에 사악한 기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맑은 정신으로 써야 된다. 시심을 이야기해요. 시심을. 사무사라 말은 생각에 사악함이 없어야 된다. 이게 공자님 말씀이죠. 생각에 감사함을 간사함이 간사함을 없애라. 생각에 간사함을 없애라. 사가사전. 사악함을 근데 이게 악을 없애라. 일반인들도 요즘은 사무사란 말을 많이 써요. 예. 그럼. 어떤 생활 방식이든 어떤 곳에서든 사무사를 해야 오롯한. 또 무작이라고 그렇잖아. 무작이도 많이 쓰고 네, 무작위도 그 많이 쓰고. 성철 스님이 그 말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 네, 무작위 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렇죠. 예, 속이지 말라.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모르고 남이 잘 맑은 되길 마음으로. 바라라. 예. 그다음 왕유구. 저것은 제가 참 세계일화라고. 그 좋아하는 말인데 세계 일화라는 말이거든요. 세계는 세계? 하나의 꽃과 같다. 꽃과 같다 그런 말인데 또 화음색이. 왕유라는 분이 그 당나라 당나라 아주 유명한 뜻이, 시인이 예. 있어요. 응? 이태백도 있고 뭐 두보도 있는데 저분은 불교하고 관련되는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 육조 해능이라고 있어. 오늘날 한국 불교 조계종의 원조거든. 그러니 육조란 말은 그 초조가 이제 달마고 2조, 3조, 4조, 5조, 6조. 응? 그러니 그것이 그 한국에 전승된 오늘 저 조계종이 됐거든요. 저분이 그 일자무식이라 그저 글을 모른다. 근데 하여간 도를 이루어 가지고 했는데 해골 바가지에 물을 마셨구만요. 그래. 예. 예. 그 저분 이제 비문이 당나라에 있는데 예. 그 비문을 저 왕유란 저 시인이 썼다고 그래. 예. 처음에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만공 스님이라고 있어요. 응? 그 일정 때 그저 활력했던 분인데 그게 예산 수덕사의 고승인데 저런이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무궁화를 따가지고 붓글씨다 가지고 일화란 세계 일화 썼다는 말도 들리고, 응? 그리고 그저 이련 스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련 예. 만공 제자거든. 예. 이화여대를 나왔을 때 이화여대 나와가지고는 연애질 하다가 실패하니까 머리 까고 들어왔는데 자꾸 너는 마음에 생동거지가 꼭 기생 같아야 그게 얼마나 수첩해. 그러고 이련 스님을 나중에 도를 이루었다고 하더라고. 그분도 얼마나 장을 했는가. 근데 선생님 예서를 쓰신 것 같은데 저기에 보면 행석기도 있고 다양한 소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걸 못 느끼셔요, 대표님? 그걸 제가 지난번에 이성현 우리 선생님 이야기할 때 그 서체의 종류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억을 하면서 보는데 이게 이거 같기도 하고 뭐지? 저거 같기도 하고 저거 제가 지금 뭐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예. 약간 해석기도 있고 예, 행초기도 있고 예. 아까 강계토 대왕비도 오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얼른 보면 예서인데 저희들이 서체 분석을 해보면 오체가 다 들어있듯이 조승 교수님 작품에도 지금 오체가 들어가 있어요. 서체의 고정관념 얽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자유롭게 않아요. 넘나드시네요. 일탈을 그러니까. 해버려야 돼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탈법을 했다. 제가 이게 우리가 이제 무심필이라고 무심필 예. 마음이 없는 필 예. 그래야 돼. 이게 우리가 이제 도를 이룬 분들은 촌노인이 됐든 뭐 학자가 됐든 하나 그 거리낌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예.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가 이루어지면은 글씨도 법도가 있어야 되지만 법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네. 응? 법을- 그런 거. 예. 법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예. 공자가 말한 70대 종심소욕 불류구도 서예에서 그렇지. 이렇게 탈법을 한 아, 그리고 그런 경지를 쓸 수 있는 게 심수 쌍창이라 그러잖아요, 교수님. 그런 글씨들이 저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일화가 뭐가 있냐면은 추사가 이제 제주도 유배를 갈 때 해남 대흥사를 거쳐서 갔는가 봐요. 이게 해남 대흥사가 초이선사가 그 절을 구경시킨 거 이게 현액이 그 대웅 보제로 적혀 있어. 그것이 이제 원교 이광사 글씨라. 얼마나 원교를 싫어했는지. 아니 초이 저 글씨 띄어내. 내가 써줄게. 그 써줬다는 후에 띄었어요, 8년 후에 그동안에. 이제 그 돌아오면서 아이고 내 걸 띄어내고 다시 그 원교 거 다시 걸어놓어서 그래서 걸려 있다는 거. 이게
도가 익었어 추사가. 예. 추사도 처음부터 도가 익은 건 아니네요. 아니었죠. 그렇지. 굉장히 노론의 그게 정수 저기 집안이었는데. 서울에 어디 봉은사라고 가면은 네. 판전을 쓴 거 있어. 해서체로 쓴 건데 그놈 쓰시고 3일 후에 찾고 있어. 그게 마지막 글이요. 그 글씨가 이제 아주 최고죠. 잘 됐다고. 이게 무신필이라 글씨. 무신필이라고. 예. 그래. 이걸 제가 세계 일화. 예. 예. 저는 세계 일시를 좋아합니다. 예. 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